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늘려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기업 부채도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속도는 또 어느 정도 증가 속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또 최근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재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여줍니다. 시기는 2020년 1분기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석 대상국은 34개국인데요. 그 평균을 보시면은 35.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97.9%로 다른 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가장 높다는 것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57.2%고, 미국은 75.6%고, 중국은 58.8%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아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폭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 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전체 34개국 중에서 즉 증가 속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제 홍콩으로 9%포인트, 중국은 이제 6.4%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2020년 1분기입니다. 자, 34개국의 평균은 63%이고 우리나라는 104.6%입니다. 자, 평균보다 많이 높죠. 자, 미국의 경우는 78.1%고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106.4%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좀 많이 높은데 1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가 평균에 비해서 좀 높고, 조금 높은 게 아니고 많이 높죠. 예,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국의 순위로 보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높죠. 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폭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변화폭이 7.4%포인트로 총 34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위는 이제 칠레로 12.5%포인트 증가했고, 2위는 싱가포르로 1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3위는 홍콩으로 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2020년 1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34개국의 평균은 67.4%인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낮은 41.4%입니다. 자, 중국은 55.3%, 일본은 무려 230.4%입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106%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다지 정부 부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속도는 어떨까요? 그럼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이제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데, 전년,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에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변화폭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2%포인트 증가했는데 34개국 중에 증가폭으로 볼 때, 변화폭으로 볼 때 2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이제 싱가포르로 19.5%, 2위는 남아프리카로서 6.6%, 3위는 이제 아르헨티나로서 5.9%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 속도도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빠른 편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정부 부채의 경우에 GDP 대비해서 그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채는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좀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이제 정부 부채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가 채무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국가 채무하고 정부 부채하고 약간의 어떤 것을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정부 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증가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하고 이걸 비교하면은 이 정부에서 국가 채무 또는 이제 정부 부채가 얼마만큼 많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2.6%였고, 16년도에는 36%, 17년도 36%였습니다. 그럼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는 이제 동일했지만 19년도에 무려 38.1%로 크게 점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했는데 그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분석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참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국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DP 대비 기업 부채 수준도 아주 높다는 것을, 또 이것도 충격인데, 분석 대상국 중에 7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그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 모두 그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가의 큰 문제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낮지만은 2019년부터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돈을 막 쓰면서 2019년부터 그 정부 부채 수준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지금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경제를 살려서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이 늘면은 이 빚도 갚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가계부채를 또 늘리지 않겠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매출이 증가하고 이러면은 대출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빨리 버리고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기회평등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